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보수 진영의 젊은 정치인들을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죠. 왜 만났을까요? 오세훈 시장의 과거 대선 불출마할 때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지난 주말에 만남이 있었고요. 어떤 임기에 대해서 특정해서 말씀하기보다는 그래도 누군가가 나서서 국민의힘이 개혁의 틀을 잡아야 하지 않겠냐 정도의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계셨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 진영 자체가 굉장히 위기일 거라는 것에 많은 인식에 대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만 만난 게 아닙니다. 들으셨다시피 이준석 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건데 참석했던 의원들을 보면 김재섭 의원, 김용태 비대위원장 굉장히 젊은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을 오세훈 시장이 불러서 같이 밥을 먹었다. 김구식 시장님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오세훈 시장이 평소에도 좀 현직 시장이고 또 관저가 있기 때문에 예. 이래저래 보고 싶은 분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불러서 저렇게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합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대선도 이제 끝났고 예. 대선 패배 이후에 우리 당의 지금 진로 또 미래를 놓고 지금 당 안에서는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아마 오세훈 시장으로서 좀 답답함을 좀 느꼈을 것 같고 특히나 우리 지금 국민의힘 당내 돌아가는 네, 상황에 저는 그랬을 대해서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저 화면에 나왔던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도 이러저러한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네. 당시 한덕수 총리를 링 바깥에 세워놓고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정해놓고 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불쾌했다는 언론의 기사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결심할 때부터 이 당내가 심상치 않다, 문제가 많다. 당이 비정상적이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당에서 대선 참패 이후에 당의 새로운 개혁과 쇄신을 놓고 지금 갑론을박하는 상황에서는 예. 그래도 젊은 우리 개혁적 리더십을 가진 우리 젊은 피에게 좀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예. 의지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야 뭐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이준석 의원이 그때 열심히 도왔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준석 의원을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금 현재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이고 또 젊은 피로서 지금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김재섭 의원 지금 당에서 또 가장 젊은 또 수도권에서 당선된 또 유일한 젊은 의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멤버가 상당히 저는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고 예. 저도 뭐 우리 당의 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저런 젊은 피들이 또 젊은 리더십과 새롭게 젊음을 무기로 해서 당을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예. 오세훈 시장 개혁적 이미지와 결합이 돼서 우리 당에도 일정한 정도의 힘이 있다. 우리 당에도 미래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예. 만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이야기는 별로 안 했다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니까 아마 전반적인 공감대 분위기는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예. 개혁하고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끝까지 그 개혁의 의지를 놓지 마라. 해야 이건 된다. 아마 저는 당부와 격려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되는데 만약에 당이 쇄신이나 개혁을 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작용하진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겠죠. 뭐 오세훈 시장이 내년에 또 출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미 지금 4번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을 아마 최장 그렇게 그렇습니다. 볼까요? 선수로는. 예, 그래서 또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해서도 지금의 국민의힘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좀 상식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도 역시 또 도로 친윤이다 이런 걱정을 낳게 하고 있고 친윤의 힘을 받아야 뭐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보수가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지는 이러한 형국을 면하기 어려워질 거다라는 걱정을 오세훈 시장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 이제 젊은 소장파로 분류되는 이 세 분의 의원들 과거의 오세훈도 소장파 아니었겠습니까? 그랬죠. 예. 그리고 지금의 선거법 그러면 이제 오세훈 선거법 하면서 굉장히 좀 옥죄어 나서 옛날에는 개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옥죄서 좀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원망도 받기도 하고 막 그런데 예. 그러한 개혁을 앞장서서 실천해 왔던 과거의 젊은 정치인이 예.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젊은 정치인들의 어떤 그 힘이 필요하다. 셋이 예. 좀 뭉쳐서 우리 보수의 입지를 좀 더 넓혀줘라. 뭐 이런 요구를 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오세훈 시장의 미래 정치적 입지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나름 그림을 그려가면서 젊은 세대들의 일종의 멘토로서의 당내 자기 이제 입지를 만드는 과정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당내 세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네. 그렇다면 저들 젊은 의원과의 이런 만남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일단 당내 세력 구축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 당이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이 좀 제자리를 찾으면서 예. 정상화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당대회도 어떻게 할지, 언제 할지,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리고 비대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과연 언제까지인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첩첩산중으로 지금 유동적인 상황이어서 아마 우리 당이 대선 참패 이후에 반성하고 또 책임질 거 책임지고 새롭게 미래로 변화하겠다고 하는 지금 우리 당의 당 지도부 회의할 때 백드롭에 뒤에 써 있는 글자가 반성, 책임, 변화 아닙니까? 예. 근데 반성은 시작도 못 하고 있고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있고 변화할 시작도 첫걸음도 못 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 전당대회의 그 어떤 수순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 당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가 논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예.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충분히 거기에 개입하고 관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이 사느냐 죽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전당대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전당대회에서 그러면 변화와 쇄신을 주장하는 개혁그룹하고 여전히 친윤 구태나 친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또 기득권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예. 이들 사이에 저는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메시지에 상징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이번에 뭐 상징적인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예. 저는 그래서 당이 조금 일정이 정리가 되고 가시적인 어떤 전당대회 날짜가 잡힌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도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송원석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았다는 거는 개혁이나 혁신보다는 기존의 주류를 가져가겠다는 의미의 의사표현을 한 거잖아요. 김용태 위원장과도 아직 갈등이 끝나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사실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그냥 끝났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우리 당의 이른바 친윤 기득권에 있는 분들이 서로 아름아름해서 그냥 송원석 원내대표를 추대해서 선출해서 기득권을 유지한 채로 어떻게 좀 개혁을 조금 좀 늦게 하더라도 가보자라는 아마 집단적인 의지가 표현된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면에서 좀 불안한 우려를 느끼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랬든 간에 어제 선출된 그 일성으로는 송원석 원내대표도 쇄신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뭐 혁신이 띄운다고 했죠. 그리고 혁신을 예. 띄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을 띄웠을 때 혁신의 그 틀 안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도 좀 녹여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후에 진행되는 방향을 좀 더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럼 어찌됐든 지금 언론의 분석이나 우리 당 내 안팎의 분석은 그냥 영남 중심의 친윤 기득권 의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또는 의중을 합쳐서 이렇게 그대로 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지만 예. 저는 뚜껑은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을 볼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상의 없이 혁신위를 꾸린다는 건 사실은 제도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예. 혁신이라는 것은 당내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당내 특별위원회를 꾸리려면 비대위 결정 사항입니다. 원내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예. 그럼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를 원내대표 선거에 나와서 공약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예. 실천에 옮기려면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과 협의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저는 그 과정이 남아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저는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길 바랍니다. 예. 또 한 명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잠시 뒤면 한국에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할지 또 어떤 파장이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조원진 대표는 조금 뭐 이제는 보수에서 잊혀진 인물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네요. 그 얘기 듣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계 은퇴했는데 네. 뭐 그 미국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뭐 예. 빨간 옷 입었다 파란 옷 입었다 예. 좀 부끄럽잖아요. 예. 본인 설 자리가 없어요. 예. 보수는 이미 홍준표라는 사람 잊어버렸어요. 된다. 회장은 예. 말이 없다. 예. 뭐 지고 난 다음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예. 조금 이상하잖아요. 뭐 이준석하고 손을 잡느니 뭐 신당을 창당하니 예. 그거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홍준표 시장하고 손을 잡을 이유가 있나요? 예. 뭐 조원진 대표는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뭉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위기 때문에 저런 의견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복경께서 보시기에는 그 하와이에서 그렇게 쓴소리 많이 하다가 이제 도착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이나 보수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거기서 그칠 거라고 보세요? 저분이 그냥 조용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병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저는 그 바로 정치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지만 예. 정치 문제 현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튜브라든지 홍카콜라 운영해봤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보수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제 러브콜을 받으면 예. 그때 또 화려하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기대를 하지 않을까 싶고 예. 당장 어디랑 손잡고 당장 누구와 정치 세력을 꾀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홍 시장에 대해서 언론들도 아마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김구시 시장께서는 어떻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어찌됐든 경선에서 패배하고 예. 떠나면서 탈당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예. 물론 그 이후의 행보는 정치권에 오히려 폭풍 같은 메시지를 더 많이 쏟아내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와서 정치판에 복귀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홍준표 전 시장 정도의 거물급이 탈당했다 다시 복당할 때는요 그냥 자동 복당이 되지 않습니다. 복당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이 어떻게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정상화될지 예. 두고 봐야 됩니다만 그 과정에서 홍준표 전 시장을 뭐 가서 읍소해서 모셔오고 이럴 사람이 잠깐 있을 거라고 보이질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아와서 귀국한 다음에도 개인, 그러니까 원로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언론에 그게 기사화되고 하면서 자기 메시지를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과 어떻게든 뭐 다시 복당한다든지 결합해서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일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언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준석 의원과 예. 뭐 힘을 합쳐서 뭘 해보겠다는 이야기도 저 개인적으로는 예. 제가 정치판에 있어 보면 정치라는 것은 명분과 가치와 필요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인성이 서로 맞아야 돼요. 예. 저는 홍준표 전 시장과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식이라서 두 명이 따로따로 각자 있으면서 브로맨스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예. 성격상 제가 보는 성격상. 예. 그러나 두 명이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같이 있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복 의원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혼자서 여전히 언론의 관심을 받고 또 국민들은 홍준표는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궁금해할 때 예. 보수 지정이 지금처럼 저는 그러니까 친윤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운영돼서는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큰 재편이 일어날 때 예. 그때를 기다리지 않을까 그리고 연세가 있는데라는 이제 생각들을 할 텐데 뭐 김문수 선배도 했는데 나라고 왜 못해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요 한동훈 전 대표의 보도가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데 근황을 보면 라이브 방송 다시 하는데 당원 가입을 이제 독려하고 또 하나요. 국민의힘의 외곽 조직 아주 큰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 이영수 회장이라고 만났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이것은 사실상 물밑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리저리 중요한 사람들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는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건 뭐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책임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당비를 몇 번 내야만 사실은 전당대회에서는 이 책임 당원으로서 투표권을 주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당을 고치고 당을 변화 쇄신시켜야 된다는 방향에 대한 지금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당을 쇄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당대회가 중요하고 전당대회가 중요하다면 전당대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책임 당원의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게 자동적인 연장선상에 있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걸 고민해서 아마 책임 당원으로 당원
가입을 좀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나온 것처럼 세미준의 이영수 회장을 만났다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영수 회장은 조직의 대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조직 관리를 해왔던 전국적 규모의 예.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영수 회장과 만남을 했다는 것은 아마도 뭐 제 추측입니다만 예.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당내 조직적인 어떤 관리에 대한 조언도 듣고 예. 뭐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영수 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친윤 쪽에도 또 막 굉장히 오랫동안 관여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다는 것은 좀 폭넓게 포용해서 예. 지금 당이 위기니까 친윤 비윤 가리지 않고 옳은 방향을 고민해 보자 뭐 이런 의도가 아니었나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전당대회예요. 그럼 공통 질문 짧게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오세훈 시장, 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시장, 이준석 의원까지 보수 지지에서 각각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연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각자 활동으로 지금 갈 거라고 보세요? 이준석 의원 먼저 얘기하면 예. 연계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번 대선에서 감정의 골도 좀 파였고 일종의 대선 패배의 원인 분열해서 진 거야라는 책임이 이제 보수진에서 볼 때는 있고. 이준석 씨에게 있는 것 같고 예. 그 나머지 분들도 사실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강제적으로 그 보수 진영의 재편을 요구하는 예.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까지는 당분간은 동상이몽 상태에서 서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기 지금 거론되는 지금 네 분,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이 네 분이 저는 우리 당이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와 새시로 방향할 것이냐, 친윤 기득권으로 퇴행할 것이냐라는 치열한 논쟁이 있다고 한다면 네 분이 다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개혁적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홍준표 전 시장까지도 사실은 이번 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지금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뭐 분이잖아요. 사이비 보수라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 썼어요. 국힘 이대로 망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네 명이 이 전당대회만을 놓고 본다면 비슷한 생각에 비슷한 결 속에서 서로 힘을 합쳐주거나 협력하거나 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 이준석 대표는 뭐 당이 다른 당이니까 뭐 메시지라든지 어떤 상징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거 외에는 직접 참여할 수가 없고 예. 오세훈 시장도 현직 서울시장이니까 당대표로 직접 나설 수도 없고 선수의 링에 올라갈 수 없고 홍준표 전 시장도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복당하지 않는 이상은 뛰기가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예. 그냥 방향성과 국민의힘의 현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를 내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고 그러나 실제로 링에 뛸 수 있는 사람은 그 네 분 중에서는 뭐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러네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분들과 그다음에 현재 국민의힘의 주류인 친윤 예. 이 내에서 누구를 대표 주자로 세울 거냐 이런 것들에 따른 변화가 맞아요. 아직 앞으로 거기가 안 다양해질 것 정해진 같습니다. 측면이 있어서. 예. 예.